이렇게. 안녕하십니까, 111C입니다. 지금 제 앞에 서울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생선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늘 거래하는 노량진의 업체에서 갓소가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주로 소비되는 타타키의 제일 대표적인 생선, 갓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녀석을 가다랑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 연안에서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잡히는 건지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안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남해안에서 조업이 되면 1년에 몇 번씩 서울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워낙에 선도 저하가 빠른 등푸른 생선이고 주로 산지에서 다 팔려나가다 보니까 서울까지는 좀처럼 올라오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여름만 되면 참다랑어 떼가 올라오는 데 비해서 뭔가 이 녀석들은 안 올라오는 건지 식문화가 달라서 안 잡는 건지 몰라도 아무튼 서울에서 만나기 힘든 생선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조금 설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다랑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요, 이야기가 많을 예정이니까 요리만 보실 분들은 빠르게 스킵해서 뒤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갓소, 업장에서는 구분하기 쉽게 이 녀석을 홍갓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어종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일 기준이 되는 이 진짜 갓소를 홍갓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녀석으로 만든 요리는 타타키가 가장 유명한데 사실 일식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모든 일본 요리의 뼈대가 되는 가츠오부시, 그 가츠오부시의 원재료가 되는 생선이 오늘 이 녀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선 중에 하나겠죠. 사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참치, 이 다랑어과 생선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개체에 속하거든요. 참치라는 이름이 생물학적 분류가 아니고 포괄적인 이런 용어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빨갛거나 아니면 핑크색의 뱃살 느낌, 이런 거는 되게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같은 대형 어종들이고요. 그 외에도 다랑어에는 오늘 소개할 이 가다랑어나 날개다랑어 같이 아주 많은 종류의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가다랑어처럼 작은 개체의 다랑어 안에서도 좀 비슷한 어종들이 많아서 많이들 헷갈리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잡히는 하가초라고 불리는 이빨이 날카로운 다랑어 종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녀석을 다랑어가 아니고 줄삼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 외에도 제주도에 가면 종종 잡히는 점다랑어, 일본어로는 스마가초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가다랑어보다 지방이 좀 더 많아서요, 이쪽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린 맛이랑 식감이 별로라서 굉장히 소외받는 생선이기도 해요. 이 외에도요, 일본 요리에서는 국물용 재료로 사용하는 소다가츠오라든지 히라소다가츠오 등 꽤나 많은 종류들이 회뿐만이 아니라 국물용 식재료 같은 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모든 생선이 그렇겠지만 선도가 좋고 독이 없으면 사실 회로 안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다만 맛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남는데 이런 가츠오는 무엇보다 선도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오늘 이 갓소처럼 이런 참치류들은 헤엄치면서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굉장히 높고요, 포획 후에도 빠르게 몸에서 열이 발생해서 선도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생선입니다. 참다랑어 같이 크고 고급인 생선들은 냉동으로 해서라도 유통이 원활하지만 이 가다랑어는 품질을 유지하면서 횟감으로 냉동 유통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인지 한국에서는 좀처럼 이렇게 싱싱한 회로 먹기 힘든 생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갓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다시에 사용하는 가츠오부시의 재료가 되는 가다랑어, 그 말은 예로부터 쉽고 많이 잡을 수 있는 생선이었다는 건데 워낙 일본 식문화에서 중요한 생선이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 주변에서 잡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잡히는 가다랑어도 전부 가츠오부시 등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갓소 하면 일본에서는 입봉질이라고 하는 조업 방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떼로 다니는 갓소들을 배 위에서 어부들이 긴 낚싯대로 한 마리 한 마리 낚아채서 올리는 전통 방식의 조업이죠. 그만큼 무리 지어 다니는 특성이 강한 어종인데 이 녀석들은 수온이랑 조류를 따라서요, 일본 주변 바다를 크게 회유합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 남태평양 쪽에서 북상하다가요, 가을이 되면 다시 유턴해서 남하하다 보니까 1년에 2번 제철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생선의 제철이란 게 맛이 기준일 때도 있지만 조업 시기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봄에 잡히는 가츠오는 처음을 뜻하는 일본어인 하츠를 붙여서 하츠 가츠오라고 부르고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맛으로 즐기는 편이죠. 그리고 기름기가 적다 보니까 이때 잡히는 가츠오를 주로 가소부시로 많이 만듭니다. 시기적으로도 한참 북상하고 있는 길목이라서 일본의 남쪽에서 주로 잡히는데, 그 지역이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 많이 했던 옛지명의 토사, 지금의 고치현 그 부근 앞바다인 거죠. 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잡히는데, 이때 잡힌 하츠가츠오는 기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껍질 쪽을 살린 긴가와 츠쿠리라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스오부시 같은 가공품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그 이후에 이 가츠오는 계속 북상을 하다가요, 여름이 지나면 홋카이도 남단 쪽에서 유턴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때는 먹이를 잔뜩 먹고 살을 찌워가지고 기름기가 많고 고소한 횟감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잡은 가츠오는 돌아온다는 뜻의 일본어 모도르를 붙여가지고 모도리 가츠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겉면을 지풀에 구워가지고 지방의 풍미를 극대화시킨 가츠오 타다키가 바로 이 시즌에 잡힌 가츠오와 아주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가츠오 타다키에도 재미난 썰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에도 시대 초기고요. 토사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고치현 지역에는 야마우치 카츠도요라는 영주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토사 지방의 사람들은 가츠오를 회로 즐겨 먹었는데, 사실 냉장 시절이 없던 시절이라서 선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치명적인 식중독으로 이어져서 사망하는 백성들이 좀 속출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선도 저하도 빠르고 기생충도 좀 많은 생선이다 보니까요, 이걸 본 영주는 백성들의 목숨을 좀 지키기 위해서 가다랑어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금지령을 내립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츠오의 해맛을 포기를 못하겠던 백성들이 약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영주의 엄격한 명령을 대놓고 어길 수는 없으니까 겉보기에는 약간 구운 요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꼼수를 고안해낸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가츠오를 집불에 구워가지고요, 순식간에 겉면만 강하게 끓여가지고 속살은 생선회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단속을 도는 관리들한테 이건 구웠으니까 날 것이 아니라고 우기죠. 어떻게 보면 식중독 예발 조치에 반발한 그런 백성들의 꼼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조리법이 나중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셈이죠.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표면을 강한 불로 구워서 실제로 식중독 위험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집불에 훈연향이 배어들면서 맛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거기에 껍질 쪽 지방층까지 열에 녹으면서 고소함이 배가 돼버리니까 훨씬 맛있는 요리가 탄생한 셈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고치현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향토 요리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가진 생선 가츠오를 가지고요, 손질을 하고 저도 집불에 구워서 타다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생선을 손질해 볼 건데, 이 가츠오 같은 경우에는 살이 무르기 때문에 살 깨짐을 조심하면서 손질해 줘야 됩니다. 자, 가츠오는 이렇게 비늘은 없는데 이 옆 지느러미 주변으로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비키 하듯이 칼을 쥔 손에 힘을 빼고 위아래로 흔들어가면서 이쪽을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타타키를 할 때는 껍질 채로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제거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옆지느러미 아래쪽으로 칼을 사선으로 해서 머리 쪽까지 넣어주세요. 이때 완벽하게 자르면 안 됩니다. 자, 생선을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 거고요. 자, 똑같이 옆지느러미 아래쪽으로 넣고 이번에는 머리와 척추뼈 사이를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 항문으로 칼을 살짝만 넣어줄 거거든요. 너무 깊게 넣어버리면 내장이 터져버리니까 내장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칼을 아주 살짝만 지느러미 아래쪽까지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 지느러미 아래쪽으로 또다시 칼을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배가 벌려지니까 이 상태에서 대가리와 내장을 잡고 그대로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배 안쪽에 피막이 있으니까 칼로 피 덩어리들 긁어주고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질하면 됩니다. 안쪽을 씻을 때도 살이 깨지지 않도록 배를 너무 벌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자,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한 가소는 이제 세장뜨기를 할 건데요. 여느 생선들처럼 배, 등, 배의 순서로 칼을 넣을 거고요. 자, 먼저 이렇게 껍질 쪽에 칼집 한번 넣어주고 칼을 가운데 척추뼈까지 넣어주는데 살이 연하다 보니까 뼈를 잘 느껴주셔야 돼요. 너무 그리고 이렇게 벌려버리면 살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살짝만 든 상태에서 위쪽으로 칼을 올라가면서 갈비뼈 쪽을 한번 끊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까지 왔고요. 다음 생선을 뒤집어서 똑같이 등 쪽으로 칼을 한번 넣어서 칼이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손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kg 넘는 대형의 가다랑어도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다른 생선들처럼 똑같이 손질하면 됩니다. 자, 똑같이 칼 끝을 넣어서 뼈 위로 칼이 끝까지 들어가게끔 내려주세요. 이런 생선들은 살 깨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뼈에 살이 조금 붙어 있는 것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살이 깨지거든요. 자, 칼을 넣어서 반대쪽으로 잡아 올려주고요. 손을 들어주세요. 들은 상태에서 칼은 약간 등 쪽으로 각도를 살짝만 주고 이렇게 내리고 끝까지 내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만 잘라서 생선을 뒤집어주면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게 나왔죠? 반대쪽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생선을 뒤집지 말고 이 상태에서 칼 넣어주세요. 뼈 아래쪽으로. 자, 가운데 척추뼈가 있는 데까지 칼을 넣어주고요. 뒤집어서 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 쪽으로 먼저 칼 한번, 다음 척추뼈 있는 곳까지. 척추와 갈비가 연결된 것도 살짝 끊어주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생선을 들고 이렇게 잘라주면 표면이 깔끔하게 나오죠. 선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살깨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갈비뼈를 따기 전에 먼저 가운데에 칼을 한번 넣어주세요. 생선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서 계속 살이 깨지니까 이렇게 먼저 가운데에 칼 한번 넣어주면 살깨짐이 좀 멈출 거거든요. 자, 이제 갈비뼈를 제거를 할 건데 갈비뼈는 여기에는 막만 있고 뼈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제거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뼈 쪽만 먼저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 얇은 막 쪽은 칼 끝으로
선도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지금 보면 여기 하얀 것들이 있거든요. 알처럼 박힌 거. 요게 갓소의 기생충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니까 손질하다가 배 쪽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면 꼭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절반을 분리했고요. 이렇게 보면 색이 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혈압육이니까 이따가 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 자, 이번에 혈압육을 제거할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색이 조금 더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혈압육이라서 굉장히 비리니까 깨끗이 제거를 하고 타타키를 할 겁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떼어내고, 이 안쪽에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을 살짝 밀어주면서 칼이 들어가면 제거가 쉽거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혈압육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혈압육까지 다 제거된 갓소는요, 이상 굽기 전에 표면에 소금을 좀 강하게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리 수분을 빼고 난 다음에 집불에다 구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손질한 갓소는 집불에다가 겉면을 굽고요, 다양한 야채들과 같이 타타키로 먹어볼 겁니다. 고치현의 전통적인 갓소 타타키에는 마늘, 파, 생강, 양하 이런 향채들이 듬뿍 들어가거든요. 식중독을 예방하면서 비린내를 완벽히 잡기 위해서 살균 효과가 뛰어난 이런 야채들을 듬뿍 올려서 먹는 습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파와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 하고요, 그 위에 파와 생강을 올려서 새콤한 폰즈까지 곁들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파와 마늘을 먼저 썰 거고요. 너무 길지 않게 썰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요리에는 양파 슬라이스를 결의 수직 방향으로 썰어주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마늘인데요, 마늘은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래서 슬라이스한 양파랑 마늘은 일단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매운맛을 조금 빼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파를 같이 좀 썰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갓소는 소금을 쳐서 어느 정도 수분이 많이 빠졌고요. 수분을 제거하고 이제 집불에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쳐두면
수분도 빠지고 조금 더 발색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거쳐주고 집불에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새꼬치를 끼워주면 되고요. 꼬치는 이렇게 V자로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살이 덜 깨지거든요. 지금은 선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꼬치를 여러 개 끼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안정적으로 들리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인데, 굽기 전에 아주 얇게 살 쪽이랑 껍질 쪽에 식용유를 살짝 한번 발라줘서 구워줄 거예요. 원물 상태가 아주 기름이 많고 좋으면 구우면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생선이 원물이 크지도 않고 조금 기름도 약한 것 같아서 표면에 이렇게 한번 발라서 구워주면 비린내도 훨씬 더 잘 날아가고요. 구웠을 때 조금 더 향이 맛있게 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우러 가보겠습니다. 자, 집불을 구울 때는 껍질 쪽을 강하게 구워주셔야 돼요. 연기를 최대한 씌우면서. 조금 표면을 강하게 구워줍니다. 자, 이렇게 타타키가 완성되었고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표면이 타가지고 숯덩어리 같은데, 이거 이제 이쁘게 썰어가지고 요리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가츠오는 조금 두껍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그릇에 이쁘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먼저 양파 슬라이스를 깔아주고요. 야채를 듬뿍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좀 넉넉히 야채를 깔아주세요. 생강도 조금씩 올려주고요. 생강 대신에 이게 가른 무인데, 가른 무에다가 고추로 살짝 물들인 거거든요. 이런 거 곁들여 주셔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갓소 타다키는 와사비보다는 이런 향채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늘 슬라이스도 같이 곁들여 주고요. 마늘의 매운맛이 싫으시면 튀긴 마늘을 써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파,
자, 이렇게 오늘의 요리 갓소 타다키 완성입니다. 그리고 갓소 타다키에는 오늘 준비한 이런 야채들 외에도요, 조금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겠지만 양하라든지 시소 이런 야채들도 잘 어울립니다. 와사비보다는 오늘처럼 간생강이나 가른 무 그리고 유즈코쇼 같은 것도 좀 더 잘 어울리고요. 이제 먹어볼 건데, 이 타다키는 간장보다 갓소가 가진 산미를 잘 살려줄 폰즈가 잘 어울리거든요. 갓소 자체가 비교적 산미가 강한 횟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폰즈를 이용하는 거죠. 이 폰즈라는 소스는 간장 베이스에 감귤류의 신맛이랑 약간의 단맛을 더해서 만드는 소스인데, 제가 업장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을 따라하기에는 재료도 그렇고 시간도 꽤나 번거로워서 가정에서는 시판 제품을 사 드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간장에다 알코올을 날린 미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가쓰오부시, 다시마, 그리고 감귤즙 이런 걸 넣고 저온에서 오랫동안 침출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아직 이 과정은 영상으로 쉽고 짧게 풀이해낼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타다키에다가 폰즈를 듬뿍 부어주고요. 야채랑 같이 덜어서 잘 먹겠습니다. 역시 술을 부르는 맛.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왜 이거 술 없이 먹기 힘든지 알 거예요. 일단은 이 갓소의 맛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대중적인 맛이라고는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식감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특유의 산미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입안에서 뭔가 지금 야채랑 같이 먹었을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우선 딱 먹으면 코끝에 집불 특유의 짙은 향이 팍, 훈연향이 팍 퍼지면서요. 이건 가스불이나 토치로는 절대 흉내가 안 되는 아주 구수하면서 약간 시골 느낌 같은 그런 야성적인 불향이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입안 한 번에 딱 깨워줍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제 씹기 시작하면 이 식감은 또 얼마나 다채로운지 모르거든요. 껍질 쪽은 이제 강한 열에 순간적으로 구워서 조금 바삭한 식감도 남아있고요. 그 살은 혀에 닿자마자 쓰르르르륵 이렇게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그런 회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각 야채가 주는 맛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매콤함도 있고요, 양파의 달콤함도 있고요, 그리고 폰즈의 새콤함도 있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느껴지는 이 생강의 향이라든지 마늘의 향이 이 갓소의 지방이랑 만나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야채 없이 먹으면 굉장히 느끼할 것 같아요. 비리고 느끼한 맛이 강한데 역시 이 밸런스란 게 정말 중요한 요리네요.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가 튀지도 않고 서로의 단점은 전부 커버해주면서 장점만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지 정말 괜찮은 궁합인 것 같아요. 술이 너무 생각나는데 지금 시간이 영업 전이라서 술은 마실 수 없고 남겨놨다가 오늘 저녁에 사케 한잔 하면서 나머지는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처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긴 하겠지만 이건 단순한 생선회를 넘어서는 매력적인 요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나 아니면 이자카야를 갔는데 이렇게 갓소 타다키가 메뉴에 있을 때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생선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이제 아까 뼈에 붙어있던 남은 살들을 숟가락으로 긁어낸 건데 낙가오치라 그러거든요. 이런 다랑어들은 생선 손질할 때 뼈에 붙어있는 이런 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긁어서 또 다르게 요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장에 살짝만 이렇게 버무려 주고요. 저는 오늘 이걸 덮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밥을 먼저 깔고요. 간장에 절인 갓소들 듬뿍 넣어주고 아까
구워다 남은 갓소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더 곁들여 주겠습니다. Wanna wear it to sleep tonight. Wanna wipe our slate clean. Wanna pick this thing up right where we left off. Wanna block your number. Take one last 계란이랑 time, make 실파, it another. 실파 듬뿍 곁들여 주고 Was one or the other. 깨까지 올려서 I kinda wanna hate you. 마지막에 Wanna love you too. I 고추기름 wanna hold you close. 살짝만 곁들여 주면 이게 치트키거든요. 갓소 덮밥 완성입니다.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